치과 쪽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에 관한 건데 많은 시간이 적은 관계로 많은 부분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치과 쪽에서 이루어지는 주로 디지털 덴티스트에 관한 게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캐드캠, 구강 스캔에 관한 것, 그리고 3D 프린팅, 가이드 시스템,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이미지 로딩 이렇게 보통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네오 치과 얘기하고 있는데 차후에 한 20강 정도로 전체 과정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아주 이제 구강 스캔과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내용에 관한 거 일부만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2020년을 들어오는 현 시점에서 이제 디지털 진료에 대해 말을 하자면은 대단히 정확한 수준입니다. 지금 정확도의 수준은 러버 스캔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단점이라면은 이제 여기 다들 이제 30, 40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텐데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MS-DOS를 쓰는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것도 많은데 대신 좀 손이 많이 가죠.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걸 잘 알지 못하면은 그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혹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딱 할 수 있는데 좀 손을 많이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디지털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은 물론 제가 처음 치과 의사가 되기 전부터 저는 첫 번째 직업이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이미 치과 의사 되기 전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저희 치과는 즉시 로딩을 주로 하는 치과인데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즉시 로딩을 하면은 손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거는 좀 예전의 케이스인데요. 이런 환자분이 오셨을 때 보통 이제 국내 사진이고요. 보통 발치하면서 바로 이렇게 식랩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쓰던 스캔바디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러버를 뜨거나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즉시 로딩을 했는데요. 손이 너무 많이 가죠. 이게 예전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어차피 즉시 로딩이라는 게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기술적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뭐 수술 이후에 최대한 한두 시간 이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예전 모델이긴 하지만은 좀 더 이렇게 예쁘고 환자들이 선호할 만하고 그다음에 높은 강도의 어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드라이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왜 디지털 진료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많은 원장님들이 구강 스캐너나 3D 프린터 혹은 기타 다른 디지털 장비를 사고 대부분 조금 사용하신 다음에 이거 왜 하나도 안 맞아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대부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열에 9분 정도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대치는 아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구강 스캔을 진행합니다. 러버든 전화기든 아니든 마찬가지. 전화기를 구강 스캔하는 경우는 스캔하는 치과는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은데요. 구강 스캔을 전화기라도 구강 스캔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저희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한 8 유닛, 6번에서 6번, 12 유닛까지는 스크류 타입으로도 구강 스캔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이제 커스텀 어바트먼트로 구강 스캔할 수 있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스크류 타입 A 유닛 같은 경우도 구강 스캔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르를 거기에 끼울 수는 없고요. 지르 밀링 오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고요. 이제 아주 정교한 3D 프린터를 사용한 치아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에 그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속도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메리트 측 자료긴 한데요. 4분의 1하게 2, 3분 걸리고 풀아치가 한 4분에서 6분 걸린다고 하는데 현존 하는 구강 스캐너는 다 이런 속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트리오스 같은 경우는 인세인 모드를 자랑하면서 훨씬 더 빠르긴 한데요. 이제 실제 실사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게 교정용 모델을 뜨는 게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스캔 속도가 대부분 나오는데 스캔 속도는 솔직히 구강 스캐너가 얼마나 빨리 스캔하는 전혀 스캔 속도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실제 스캔 속도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스캔이 되냐 안 되냐에서 스캔 속도가 대부분 좌우됩니다. 좀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44번 싱글 임플란트를 이제 하나 작업하는 건데요. 이제 스캔에 걸리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캔을 하기 전에 먼저 교합치 체크를 해야 되고요. 밑에는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리고 하악 스캔을 진행합니다. 이건 메디트 i500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로 하악 추가 스캔을 진행하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좀 더 추가로 스캔을 진행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대합치에 대한 스캔을 하고요. 상악 추가 스캔을 하고 이제 i500 같은 경우는 렌더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렌더링을 하면서 확인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스캔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작업을 좀 거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총 걸리는 시간을 다 합치면 한 2분 38초, 3분이 걸리지가 않죠.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서 러버 임플 뜨고 알지네일트 믹스하고 러버가 기다리는 동안 5분 또 기다리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20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다른 과정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5분 정도면은 임플란트 하나 정도는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위장사 선생님께서 러버를 섞거나 알지네일트를 뭐 섞거나 이런 일도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을 보면은 러버 임플 뜨는 걸 다들 안 좋아합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요. 환자도 편하고 이제 자기 본인도 편하고 시간도 빠르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에 교합 스캔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36분 싱글 임플란트 하는 건데요. 이제 스캔바디 체결하는 걸 하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찍는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상황을 스캔하고 이제 하악도 스캔하죠. 필요한 경우는 이제 HD 스캔을 좀 더 추가하고요.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한 3분 정도, 이것저것 합친다 그래도 한 5분 정도면 대부분 싱글 임플란트, 싱글 지대치. 싱글 지대치는 좀 더 빠르죠. 싱글 인레이는 더 빠릅니다. 더 빨리 하실 수 있으세요. 한 싱글 인레이 같은 경우는, 싱글이나 뭐 인레이 같은 경우는 i500은 뎁스 조절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뎁스 조절이 잘 되는 방식의 이제 스캐너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한 정말 3분도 안 걸리는 그런 시간에 인레이 정도 하나는 처리하실 수 있죠. 스피드가 무척 빠릅니다. 어큐러시에 대해, 즉 정확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요. 지금 나온 스캐너들은 다 정확합니다. 다 이제는 다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요.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구강 내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스캔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건데, 이상적인 상황에는 아주 정확하고요. 특히 메디트 i500 같은 경우는 스캐너 방식이 크게 콤포칼이랑 트라이앵귤러 방식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 트라이앵귤러 방식에서는 거의 가장 좋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제품이라 보시면 될 정도로 아주 정확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조금 달라진 게, 지금 이게 저희 직원이 하나는 이제 모델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직접 이제 스캔을 한 거를 좀 비교한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갈수록 좀 이제 0.8mm일 정도로 오차가 크는데요. 논문상에서는 이제 상하 6, 7번 이런 것이 이제 커버이처가 생기면서 좀 오류가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 보면은 상하 6, 7번에서는 그렇게 오류가 안 생기고요. 어태치가 되게 부족한 하악 6, 7번에서 오히려 그 회전에 대해서 오류가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런 그루브나 홈 이런 걸 제외하면은 스캔이 이제 인식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제외하면 지금 거의 아주 정확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확도를 정확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냐? 당연히 편합니다. 이제 술자 입장에서도 편하고요. 당연히 아까 말한 그런 뭐 섞거나 이런 행동들이 없으니까요. 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내가 인프를 5분씩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고, 입안에 가득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스캐너에 따라서 스캔 사이즈 팁이 좀 달라가지고 이제 스캐너 사이즈 팁이 큰 거는 좀 환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데요. 그거라 치더라도 대부분 러버를 뜨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해합니다. 이제 스캐너를 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여기서 좀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덴처를 개인 트레이 만들거나 이제 흔히 말하는 디지털 덴처 이런 걸 말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스캐너만 하는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3D 프린터를 같이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트 측면인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스캐너도 사야 되고, i500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죠. 그리고 타사 스캐너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한 3000에서 한 6000 사이 정도 형성돼 있고요. 스캐너 같은 걸 사면 훨씬 더 비용 비싸지지 않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PFM을 기성에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커스텀을 지류로 만든 걸 예상하신다면 이쪽이 훨씬 더 비싼 상황이죠. 비싼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캐너를 도입하게 되면요, 반대로 역전이 돼버립니다. 지금 저희 병원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간단한 게, 아시겠지만은 그 모든 진료에서 치과뿐만 아니죠. 이 진료란 영역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재료비가 아니죠. 인건비입니다. 스캐너를 도입하게 되면은 인프에 드는 인건비, 즉 위생사 선생님 투입되는 게 훨씬 더 줄어듭니다. 사람이 인건비가 줄어들죠. 인건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나아가서는 기공 쪽에 들은 인건비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모델링 작업을 안 하죠, 기공소에서. 이제 모델리스트로 한다는 전제하에요. 스캐너를 쓰는데 모델을 뽑는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과도기적인 발상이죠. 실제로 저희는 지금 모델은 거의 전학을 하더라도 모델을 뽑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모델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델을 작업을 안 하니까. 예전에 뭐 하루에 한 달에 한 100개 정도 만약에 지르코니아를 하실 수 있는 기공소가 있었다면은 모델리스트로 완전히 전환되고 그게 잘 맞는다는 전제하에 잘 전환되게 되면은 거의 한 3배, 4배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공소 측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기공료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지금 기공소 측에서 오신지 모르겠는데요. 일례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전에 레진 인레이를 할 때는 A란 기공소랑 거래를 할 때는 대략 한 6만 원 정도 비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델리스로 인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인레이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다 외주로 보냅니다. 보냈는데 제가 알기로 3만 원인가 정도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이제 말을 하는 게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모델리스트로 레진을 하게 되면 되게 하이브리드 레진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기공소 측에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스캔이 잘 됐다는 전제하야죠. 이것도 마찬가지. 모델리스팅에 되면 훨씬 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비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성의 PFM 만드는 것과 저희 병원에서 이제 모델리스트로 지르코니아 커스텀 만드는 거 했을 때 이쪽이 훨씬 더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이쪽이 더 단가를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은 잘 진행을 안 하죠. 이제 환자분에게 선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책정해 놨지만은 실제로 잘 진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 내자면 속도도 좀 더 빨라지고 있고요. 당연히 정확성 높아지고 있고 더 편안하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게 어떤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이제 기술의 진보는 생산성 향상을 낳고 그리고 그게 어떤 뭐 저리를 치라면은 어떤 좋은 더 치료를 이끌게 되는 거죠. 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약간 지루하시겠지만 이 정도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이제 차후에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캐너와 아니면 CAD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다 다루는 파일은 이제 STL이라는 파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원어고요. 이제 너무 읽기 어려워가지고 잘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진 파일 보면 JPEG 파일이 있고, PNG 파일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3D 파일의 표준 파일이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데 그 파일이 약간 표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제 스캔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제 스캔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 점들을 하나하나 이은 겁니다. 각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캔 파일을 뭐 이제 메쉬 파일이라고 STL 파일을 메쉬 파일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게 다 각져 있는 거를 실제로는 보관법을 사용해 가지고 둥글게 처리한 거죠. 이제 그 처리하는 방식은 CAD 프로그램상이라든가 이제 스캐너상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STL 파일은 나중에도 말했지만은 컬러는 현재 STL 파일에서는 컬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만 그런 거고 실제로 이게 기능을 하던가 아니면 뭔가 차별점을 두는데 컬러는 아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캐너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HD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즉 해상도를 더 높여버리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SD급 해상도고요. 이게 HD급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스캔되는 그 점의 개수를 늘려버린 거죠. 이렇게 늘려버린 게 이 두 개 차이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런 곡선이 있다고 했을 때요. 실제로는 흰색 곡선이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점을 4개만 스캔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버리게 되죠.
하지만은 점을 여러 개 스캔, 즉 해상도를 올려버리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로 필요하냐면요, 지대치 스캔에서 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 스캔은 스캔바디 스캔으로 여겨준대요. 스캔바디는 이제 특이점을 기준으로 스캔하게 되는데, 모든 이제 스캔바디를 만드는 회사가 스캔바디 특이점은 다 평면으로 만들어놨어요. 평면으로 만들기 때문에 평면에는 이 점이 3개 찍히나 4개 찍히나 2개 찍히나 어차피 2개만 있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스캔에서는 이제 HT 스캔은 큰 의미가 없고요. 지대치 스캐너나 아니면은 인레이 스캔에서만 좀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머징 어떤 거냐면은 단어가 나타낸 것처럼 이제 2개를 합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 2개를 합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는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게 치과에서 의미가 있다면은, 치과에서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강 CAD상에서 뭔가를 작업할 때 마찬가지인데,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3D 가이드 프로그램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CT랑 스캔한 걸 합치게 되는데, 스캔한 거는 치아만 보이고, 근데 루트를 볼 수가 없죠. 루트를 볼 수가 없는데, CT에 나온 그거랑 그 다음에 치아에 나오는 교환면만 합쳐버리게 되면은 거기다가 루트가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요 끝에만 알더라도 이거를 통째로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이 전체 모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스캔바디에서죠. 이런 커스텀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에 있다 그러고요. 구강 내에 스캔했는데 이만큼만 스캔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다 붙여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실제로는 이만큼만 스캔했지만은 이 스캔되지 않은 밑에 부분, 즉 마진 부분까지 다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머징을 하게 됩니다. 이 머징은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파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일을 다루고 여러 가지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다루기 때문에 그거와 그걸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 CAD 프로그램 하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머징의 연속이라 보면 되고요.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구강 스캔 역시 지속적인 머징의 연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제 스캐너부터 이제 보첩이 나오는 까지 과정이 이루어진 걸 보면요, 먼저 스캐닝을 하겠죠. 스캐닝하면 뭐 이런 파일이 나오고요. 이런 파일이 이제 STL 파일이죠. 아까 말한 3D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일이 이제 스캐너 상에서 기공소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CAD를 하게 됩니다. CAD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치아 파일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버트먼트 파일이 나온 거는 어버트먼트 밀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커스텀 어버트먼트 밀링을 하는 거죠. 보철물이 나온 거는 보철물 밀링을 하게 되고요. 혹시 그 기공 과정을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CAD상 기공 과정을 혹시 못 보신 분이, 다 알고 계신다 전제하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그 과정을 한번 보셔야 다음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스캔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제 처음 스캔 하시게 되면은 목표를 좀 이런 거에서 잡아야 됩니다. 러버 인프 정도의 정확성만 가져가자라고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 정도 따라잡기 대단히 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하게 되면은 러버 인프 넘어서게 되는 거고, 지르 밀링의 오차가 사라지게 된다면 거의 교합 조정을 안 해도 되는, 어떤 조정을 안 해도 되는, 그냥 바로 끼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스캔이랑 이제 전통적인 거를 좀 비교해보면, 위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전통적인 이제 기공 과정이죠. 이제 러버 앰플 뜨고 스톤을 묶고 마운팅을 하고, 이제 CAD상 지금 이제 이건 지르코니아랑 커스텀 어버트먼트 만드는 기준이죠. CAD 작업을 하고요, 어버트먼트 작업하고 프로세스 밀링을 하고, 이 밑에는 이제 전통적 스캔을 했을 때 과정이고요. 스캐닝을 하고요. 마운팅에 해당하는 게 이제 교합 스캔이죠. 3D 프린터를 통해서 모델을 뽑는 건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할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에러를 잡으시는 거라 보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 되냐면은, 막 모델을 작업하면은 중간에 뭐 밀링이 덜 됐다, 커스텀 어버트먼트 좀 잘못 밀링됐다, 이제
정상적으로 떠졌다고 전제하여 이런 것들이 언제 모두 잡히게 되면 이제 마운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잡히게 되죠.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모델리스트라고 정말 모델을 남기게 되면은 언제 모델 에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냐면은 환자 구강 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에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난감해진 상황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밖에 없냐면은 일어날 수 있는 에러 포인트들을 다 점검한 다음에 그 에러를 잡을 수 있는 행위들을 해야 합니다. 즉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MS-DOS를 쓰기 위해서 좀 손을 약간 트리키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신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 스캐너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스캐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물론 이제 스캐너에 따라서 사용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제한적이긴 한데 정상적으로 사용에 따라서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스캐너는 지금 많은 문제점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뒤쪽 파트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쪽 파트에 대해서 점검 없이 이 뒤쪽 파트가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스캔을 한다게 된다면은 스캐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뒤쪽 파트에서 나는 문제 때문에 고철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스캐너를 하고 이제 모델리스트 작업을 하기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요. 스탯 선생님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매우 측에도 처음 했었는데요. 이전 대구에서 세미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꼭 원장님 혼자 와서 들으시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스탯 선생님이 꼭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거래하는 기용소에서 꼭 와야 됩니다. 모델리스와 구강 스캐너의 완성은 거의 80, 90은 스탯 선생님과 기용소 측에서 완성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은 그 돌아가는 과정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어디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스탯 선생님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협조해 줘야 합니다. 러버 인프로 예를 들자면은 스탯 선생님께서 러버를 잘 안 떠주면은, 잘 못 떠주면은 이제 기용물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이쪽에서도 스탯 선생님께서 만약에 스캔을 잘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잘 맞을 수가 없죠. 더 중요한 거는 기용소입니다. 기용소에서 모델리스트에 대한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내가 스캔을 잘해도 맞지 않습니다. 자, 내가 스캔을 잘하냐 못하냐는 하기 전에 일단 기용소가 모델리스트에 대한 작업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탯 선생님도 구강 스캔하는 것에 연습과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구강 스캔 했을 때 잘 안 맞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잘 안 맞으면 무언가를 좀 더 수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캐드상에서 이제 손봐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캐드 파트를 그렇게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용소와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정도는 병원 원내에서 기용소 쪽으로 정보를 보내줘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얘기했지만 교합점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교합에 대한 건 좀 얘기할 텐데요. 지금 현존하는 스캐너는 뭐 아주 좋은, 지금 가장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트리오스나 프라임 스캔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합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교합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합점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자기가 교합 조정하기 싫다면은 교합점은 무조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얘기했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는 어디 심스탑이 물리는지 또 줘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컨택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컨택 때문에 과교합되거나 과교합이 덜 되거나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빌리티에 대한 정보도 가능하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체크하는 게 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공소에 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 14, 15, 이렇게 심스탑 물린다고 어디 모빌리티 얼마큼 있고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1, 2, 3이라는 건 저희가 임무로 정해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합점에 대한 정보가 다 가게 되죠. 실제로 이제 이거는 기용소 쪽에서 저희 이제 의뢰서를 받았을 때는 이제 이런 교합점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뭐 여기 됩니다. 이제 아까 말한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에러를 잡는 것을 얘기할 텐데요. 먼저 이쪽 에러 먼저 잡혀야 됩니다. 기용소 쪽 에러가 먼저 잡혀야 의미가 있지. 이쪽 에러가 안 잡히는 상태에서 이쪽을 아무리 해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게 이제 보철 밀링에 관한 건데요. 우리 이제 모델리스트라면은 적합을 확인하기나 이런 게 물론 이제 모델을 뽑아 적합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 않다는 전제하에는 우리가 보철물 지르코니아를 밀링했을 때 내가 설계한 바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보철 밀링기에 대해서 잘 아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벌을 몇 벌을 깎았냐, 아니면은 어떤 블럭을 쓰냐,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지금 캘리브레이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이게 같은 보철을 밀링하더라도 결과물이 되게 다릅니다. 저희가 처음에 거래하던 기공소 중에 하나는 이제 모델리스트 처음에 할 때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플린트로 된 스크류 타입 지르를 똑같이 한 10개 정도 10개는 아니고 4, 5개 정도 밀링했어요. 4세트를. 근데 이게 똑같이 와야 되는데 한 3개는 똑같고 한두 개는 다른 거죠. 똑같은 걸 밀링했는데도.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제작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스맨 스페이스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정이 될 수 있는데, 스크류 타입으로 밀링해버리면 보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맞는 거죠. 똑같은 걸 5개 밀링도 다릅니다. 기용소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내가 모델리스트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버린 거죠. 제대로 여기서 뒤에서 안 나오는데 내가 앞에서 아무리 해줘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기용소 측가 먼저 이거를 상의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원내 기용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 저희 기용실장님인데 실제로 하실 때는 사용 횟수 체크라던가 아니면 캘리브레이션이랑 이런 걸 대단히 신경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이제 문제 삼았을 때 맨 처음 거래하던 기용소는 결론적으로는 그 4년 된 밀링기를 바꾸셨죠. 더 이상 캘리브레이션 안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왜냐하면 캘리브레이션 하고 또 똑같은 걸 5세트 밀었는데 여전히 안 맞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기용소가 이걸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버트먼트 밀링에 관한 건데요. 어버트먼트 밀링은 뭐 지금 어버트먼트 커스텀 밀링하는 방식은 약간 먼저 예를 들자면은 기성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성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와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오도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어버트먼트가 기성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 기성 어버트먼트를 작업 그대로 불러와서 쓰고 다 프랩하지 않는다 전제하에죠. 프랩하게 되면은 그 어버트먼트를 다시 한번 스캔해냅니다. 어버트먼트 건드리지 않는 단다 전자에 사용하면은 이런 문제 전혀 안 생깁니다. 어버트먼트 밀링에서 문제는 전혀 안 생기는 거고, 대신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를 프랩하지 않는다는 전자에 해버리면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대단히 한정적이죠. 이제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을 한다고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했을 때 커스텀 밀링은 이제 지금 방식은 크게 3가지죠. 하나는 정방향으로 이제 잡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헥사 파트를 잡고 커스텀 어버트먼트 밀링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CNC 밀링 3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쪽을 잡고 밀링하는 방식은 쓰시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델리스는 모든 게 내가 캐드상에서 설계한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절대 오차가 생기면 안 돼요. 절대 오차 생기면은 설계상에도 내가 그린 처음에 만든 거에도 오차가 없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밀링이 제대로 안 돼서 나와버리면 당연히 구강 내에서 당연히 오차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오차가 생기져야 되는데, 이게 모델 작업할 때 이렇게 별로 문제 안 생깁니다. 좀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어버트먼트가 이런 방향의 힘을 받아가지고 한쪽으로 휘어버리게 되거든요. 대단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모델을 했을 때 좀 안 들어가면은 지를 내면 깎든가 어버트먼트를 깎든가 경소에서 알아서 맞춰오죠. 근데 모델리스트에서는 그런 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CNC를 사용하신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 CNC 밀링도 완벽하지 않아요. CNC라는 것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선반의 어떤 모델리스트를 하게 되면 어버트먼트 디자인을 지금까지 하는 것과는 조금 바꿔야 됩니다.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밀링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죠. 왜 그러냐면은 CNC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렇게 환복을 밀링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 따라서 밀링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밀링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보편적인 기계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지금 커스텀을 CNC로 밀링하는 곳에서 선반이 그렇게 막 뭐 몇십억짜리 선반을 쓰지가 않죠. 끼껏해야 뭐 몇 억짜리 선반, 고음형 선반으로 치면은 대단히 저렴한 선반입니다. 밀링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뛰어나지 않은 것에다가 우리가 너무 화려한 걸 밀링해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했을 때 아주 에러가 적게 일어나고 그런 모양을 디자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이제 주로 하시게 된다면은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다시 스캔해야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생깁니다. 적합이 떨어졌을 때인데요. 근데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스캔한다 그랬을 때 나머지 좀 특이점이 있으면서 스캔이 잘 되는 모양으로 좀 어버트먼트 디자인을 바꿔야 됩니다. 얘기를 해드리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는 이제 스무스 앵글을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특이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재스캔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무스 앵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스무스 앵글을 만들어주는 이유 간단하죠. 너무 각을 줘버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르코니아 직경 보도 한계가 있고, 직경이 뭐 저희가 쓰는 거 해봤자 0.7mm, 0.5mm 정도 보는데 이 레디우스가 0.7이나 0.5로 더 들어가 버리면 이제 밀링이 안 되게 되죠. 밀링이 안 되게 되는데 밀링 이상에서는 그걸 이제
마치 이제 블럭아웃 처리하는 것처럼 해서 밀링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내가 설계한 거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을 할 때 맞지 않게 되죠. 이제. 스무스하게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렉탱글하게 즉 각진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각진 디자인 해줘야 나중에 커스텀 어토마트를 나중에 다시 머징할 때 그냥 라이브러리 상에서 다시 머징할 때 별로 문제 없이 머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치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디자인 되는 거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경우라도 이렇게 아주 좁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해주는 게 최대한 윗부분에 렉탱글한 즉 도형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얇게 밀링해 버리면 나중에 머징해지는데 이거를 다시 머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전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한 거고 예전 기공소 디자인한 거고 이거는 다시 스케일해야 된 건데요. 약간 모양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공사선에는 좀 이해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커스텀 어버터먼트 디자인할 때 모양을 수정할 때 이렇게 마치 이렇게 리터치해서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면 이런 게 그런 부분인데요. 처음에 크게 선을 그린 게 아니라 끼워보니 여기가 좀 안 맞네. 여기 살짝 깎아내고 이런 식인데요. 이런 아주 약간 그 작은 모디피케이션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밀링을 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밀링을 하지 못하냐면은 이 GS 그 커스텀 어버터먼트 할 때 밀링이 안 되거나 혹은 반대로 이쪽 지르코니아에서 밀링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밀링이 안 되는 파트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내가 모델이 아니라 이제 모델을 뽑아서 했을 경우는 맞았을 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의 쳐내고 하면서 다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지를 밀링할 때 여기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밀링보로 밀링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밀링이 안 된다고 그 캠 프로그램이죠. 그 지르 밀링하는 프로그램은 캠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이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의 능력을 벗어나는 걸 내가 요구해가지고 기계를 못한다 그러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또 다른 에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러를 다 줄이기 위해서 이 기계에 내가 맞추는 거죠. 이런 아주 작은 모디피케이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기공소 측에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공소 측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모디피케이션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선을 새로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훨씬 더 일이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지는데 근데 그런 걸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기공소 측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터치를 한번 해가지고 이런 홈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홈이 매우 작아져 버리면은 한쪽에서 밀링이 안 됩니다. 한쪽에서 밀링이 안 되면 여기 그냥 붕 떠진 공간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자체가 오류가 되는 거고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적합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생깁니다. 또 CAD상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중에도 한번 나오겠지만은 지금 모든 스캐너는 마찬가지고요. 스캐너 마찬가지인데 교합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합을 아까도 처음에 보셨지만 교합면을 이제 양 측면에서 교합면을 체득하게 되는데요. 이 체득한 것에 대해서 상악학 STL 파일과 이제 머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머징 알고리즘이 회사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구강 스캐너는 과교합 되게 스캔 돼 있습니다. 기본 뭐 키주인 내가 눌리기 때문에 그만큼 과교합된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치아의 모빌리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보다 다 항상 과교합되면서 스캔됩니다. 그럼 그 과교합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과교합된 포인트죠. 이제 i500에 처음에 자료를 보냈을 때 이만큼 과교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제 바이트를 머징한다고 했을 때요. 이거를 우리가 똑같은 파일과 똑같은 머징 파일, 바이트 파일로 엑소캐드에서 다시 머징을 한 거죠. 달라요, 교합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가 심심하면 해보죠. 왼쪽 거만 해봤습니다. 왼쪽 거로만 달라요. 오른쪽 거만 해봤습니다. 또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교합이. 이거는 이걸 가지고 똑같이 가서 트리오스가 아니죠. 덴탈 시스템이죠. 덴탈 시스템은 또 달라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교합 머징 알고리즘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공소 측에서 우리가 교합지를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온 교합이 맞냐, 이 교합이 맞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하고 거기서 좀 수정을 가해줘야 돼, 필요하면 때는. 물론 이제 그 수정을 가해준다는 게 교합 기공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교합 축이 있고 그 축에 따라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그 축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어디를 좀 덜 만들거나 감안해서 더 만들거나 그런 작업을 좀 기공소 측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공소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캐드상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에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67번에서 하악 유치원에서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어태치가 적었을 경우에 좀 에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그 노란색은 저희가 작업한 거고요. 그리고 작업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42번, 3번, 4번, 6번, 7번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프레션 떴는데요. 안 맞아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어버트먼트를 끼우고 환자 내 구간을 다 스캔한 겁니다. 약간 다르죠. 벌어져 있죠. 이렇게 옆에서 잘라서 봤을 때. 뒤에 7번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지가 않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6, 7번에서 잘 휩니다.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상하 6, 7번에서 오히려 저 이제 펄라탈, 즉 경구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테블한 조직이기 때문에 잘 안 있는데 이런 게 스테블한 조직이 많이 없으면은 많이 휘어버립니다. 기용소에서 이거를 조금 감안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 파트는 저희가 계속 해봐도 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윤조직이 많고 스테블한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다 오히려 좀 레진을 싸가지고 스테블한 조직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 스캔 바디를 다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이번에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제품을 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게 길이를 길게 하거나 이제 스테블한 조직을 늘려주는 스캔 바디를 만들까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비용 소상에서는 좀 캐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는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철물이 왔을 때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써놓습니다. 컨택이나 적합이나 바이트나 이런 게 뭐, 우리만의 수치죠. 0이 이제 2분이라 좋은다고 봤을 때, 마이너스 1이면 뭐 낮은 거고, 플러스 1이 높은 거고, 2 이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적합이 좋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일이 되게 편해집니다. 적합이 좋다는 말은 내가 만든 커스텀 어버트먼트랑 지르랑 잘 맞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만약에, 모델리스에서는 수정이 없죠. 무조건 리메이크입니다.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리메이크 때문에. 컨택이 1.5 많이 크네요. 그러면 컨택이 우리가 정한 1.5 수치이기 때문에 이만큼 줄여서 그냥 새로 뽑아달라 그래도 됩니다. 고민할 게 없죠. 그럼 잘 맞겠죠. 그럼 잘 맞아야 됩니다. 여기 안 맞으면은 밀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적합만 잘 확인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환자분한테 뭐 적합이나 바이트 정도 어디 포인트 낮았다 이런 걸 내가 말해주고 그것만 수정해달라 그러고 다음에 왔을 때는 그냥 거의 조정 없이 끼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적합이 잘 맞으려면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대한 디자인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먼저 밀링기나 이런 거에 대한 다 수정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과도기적으로는 이렇게 모델을 뽑아가지고 좀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1번은 모델을 뽑으시려면 좀 좋은 3D 프린터를 써야 됩니다. 치과에서 쓰고 있는 3D 프린터 방식은 지금 다 DLP 방식의 3D 프린터 방식인데요. 3D 프린터 방식이 크게 한 3가지가 있는데 DLP 방식이 딱 중간이라 보시면 돼요. 속도는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는 SLA 방식보다 좀 낮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치과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중간 정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물론 이제 FDM 방식이 훨씬 더 저렴하지만 이건 실제로 이제 구강 내 사용은 힘든 거고요. 이게 모 회사 3D 프린터인데요. 우리가 이제 모델을 뽑았죠. 직선인데 직선이 아니죠. 현재 지금 임플란트 회사 측에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3D 프린터 성능이 이 정도라 보시면 돼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모델이 뽑았는데 모델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거의 다 되고 아무리 내가 맞춘다 그래도 당연히 정확하지 않겠죠. 이미 정확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요. 3D 프린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레진을 쓸 거고 어떤 경화기를 쓸 거고 레진을 몇 도에서 경화시킬 거고 그 다음에 경화 시간을 몇 도로 할 거고 이런 걸 다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과교합된 것 때문에 뽑아버리면 또 역시 교합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레진인데요. 10x10짜리를 뽑았다고 했을 때 딱 10x10으로 10을 뽑았는데요. 이제 중합을 했을 때 9.94 정도, 0.06mm 정도 수축했죠. 이제 당연히 레진이기 때문에 중합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저희가 쓰고 있는 대단히 좋은 3D 프린터입니다. 치과로 나온 것 중에 거의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인데요. 레진도 아주 비싸가지고 1리터에 한 70만 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싼 레진입니다. 결과가 좋죠, 대신에. 결과가 좋습니다. 이런 거로는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결과는 지르 밀링 오차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지르 밀링 오차는 아시겠지만 0.7mm, 0.7mm인가? 그런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스크류 타입으로 아까 10 유닛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몇 대 3P가 더 있는데 그런 걸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10.24. 10mm짜리를 뽑았는데 10.24로 나오죠. 9.44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회사의 3D 프린터 저희가 몇 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타 회사 다 이제 치과용으로 나온 회사들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수축 중합하기도 전입니다. 아니요 중합했네요. 이건 중합하기 전이고 중합하기 전이니까 아마 수축이 더 할 것 같은데 이거 맞출 수가 없죠. 이거 이미 맞출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뽑아서 맞춘다는 거는 대단히 조금 내가 되게 좋은 3D프린터를 잘 세팅해서 잘 관리해서 3D프린터 관리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잘 관리해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도 너무나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스캔바디인데요. 스캔바디를 다 이제 레진으로 다 연결해서 지그를 만든 거죠. 지그에 다시 아날로그 꽂고 거기다 스톤 부어가지고 거기다 맞춰보고 이런 작업도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것에서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작업했는데 지금 이제 전혀 안 하고 있는 작업들이죠. 일단 기억서 초기에는 적어도 이제 그 정도의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한 이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기성 조직과. 그리고 이제 스캐닝에 관한 걸 좀 얘기할 텐데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체어 사이드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 구강 스캐너를 할 때 크게 두 가지에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스윙이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릴라이블리티. 스윙은 이제 깊다는 거죠. 이제 깊다는 거고. 릴라이블리티는 즉 약간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스윙이라는 게 왜 있냐면 다른 스캐너라는 게 구강 스캐너뿐만 아니라 핸드헬드 스캐너,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스캐너는 다 스윙 방식으로 스캔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모델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를 한번 이렇게 쫙 스캔하면 이만큼이 딱 스캔이 돼요. 그리고 얘를 돌려가지고 또 딱 스캔하면 그만큼이 스캔하고 얘들은 다다다 합쳐버립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약간 그런 스캔으로 하죠. 그런 방식인데 핸드헬드 스캐너들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스캔하려는 대상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의 스캐너도 움직이죠. 둘 다 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고정된 포인트를 하나 찾고 거기를 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삼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즉 테이블 스캐너, 우리가 기공소에 쓰는 테이블 스캐너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스캐너들은 스캐너가 가만히 있거나 혹은 모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스캐너가 돌거나 그럼 얘를 기준축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이 간단해져요. 얘를 기준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의 각도로 있느냐 그것만 잡아버리면 거기서 대해서 스캔이 간단한데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때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모든 핸드헬드 스캐너들이 처음 내가 스캔된 그 포인트를 이니셜 포인트로 잡고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니셜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하죠. 영상을 좀 보시면요. 이게 스캔되고 있는 영상이죠. 아마 사각 16, 17번 쪽에 이제 스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스캔한 거를 캡처한 건데요. 이게 지금 스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캔한 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스캔은 6번 매지알이랑 5번이 가운데가 있고요. 4번도 거의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스캔된 거는 이제 6번 가운데고요. 5번 매지알이 조금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캔은 이 스캔된 거 새로운 후에 스캔된 거 있으면은 이 스캔을 가지고 이전 스캔된 거에다가 얘와 얘가 맞추니까 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없으니까 이제 얘를 붙이고 즉 이전 거에다가 앞에 거를 붙여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파트가 순서가 좀 이상해서요. 자,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스캔했는데 7804로 나온다면은 우리가 804이라고 새롭게 스캔했다 그러면은 저 804를 7804의 804 파트에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새롭게 6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0463이면 이렇게 붙게 되고요. 4643이면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스캔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뀐 게 있으면 붙일 수가 없어요. 즉 스캔에서 가장 중요한 거면은 뭐냐면은 내가 이전 스캔한 것들이 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내가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야 되는 것들은 즉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되면 스캔이 멈춰버리죠. 둘 중에 하나를 요즘 스캐너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스캐너 멈추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합니다. 얘가 틀렸냐, 얘가 틀렸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얘가 틀렸으면, 얘가 바뀌었으면은 단순히 바뀐 거면은 여기를 여기다가 덮어 씌우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성능까지 오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안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스캔한 게 바뀌냐, 바뀌지 않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움직이는 조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스텝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스캔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특이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스캔이 되어 있는데요. 5780이라고 새롭게 스캔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건 여기 붙을 수도 있고요. 780이 있으니까 여기 붙을 수도 있죠. 그럼 스캐너는 여기 붙어야 되느냐 여기 붙어야 되느냐 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딘가 하나 붙이게 되죠. 그러면 엉뚱한 스캔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약간 특이점을 서로 다른 특이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앞에 가서 다시 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모델을 스캔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스캔이 돼 있죠. 즉 파란 부분이 스캔이 돼 있죠. 파란 부분이 스캔이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더 스캔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과 이어지는 검은색 부분 이런 데를 스캔해야 되는 거지 흰색 부분을 새로 스캔한다 그러면 전혀 붙질 않습니다. 즉 내가 이전에 스캔한 건 이거죠.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전 생뚱맞은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환면을 한번 스캐너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교환면을 먼저 딱 한번 스캔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현면 스캔하고 설면 스캔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현면에 교환면에서 이쪽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현면 스캔하면 안 됩니다. 교환면에서부터 이어서 붙여가게 이런 식으로 즉 바로 현면을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좀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전체가 스캔된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6번을 잘라버렸습니다. 6번에 변화를 줬죠. 잘라버리면은 즉 이 빨간색 부분이 변한 거죠. 당연히 이런 데에서 스캔하면 안 될 거고요. 이렇다고 했을 때 아까 스윙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가 스캔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를 바로 스캔하면 안 되는 거죠. 즉 붙일 데가 없죠. 붙일 데가 없습니다. 즉 어디서 스캔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캔해 오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캔해 오거나 즉 이어 붙일 수 있는 곳에 스캔해 와야 되는 거죠. 위장 선생님들이 이런 실수를 대단히 많이 져버립니다. 내가 연속적인 스캔을 안 하고 자꾸 여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되게 거기만 계속 스캔하는 거죠. 그게 작은데 보면은 이 옆에서 스캐너 안에 들어오는 다른 상에서 붙여버리면 되지만 이 커버려가지고 스캐너 상에 거의 하나만 맞힐 정도면 스캔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만 스캔하죠. 이렇게 스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스캔 속도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제 스텝 선생님들이 이런 걸 알고 계셔야죠. 저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스캔하고 싶은데 저렇게 계속 스캔해도 스캔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은 이쪽에서부터 이어서 오죠. 이제 그러면 스캔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바뀐 부분이 저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이어 붙인다는 생각으로 즉 특이점에서 특징적인 장점에서 이어 붙인다는 생각으로 스캔을 하셔야 됩니다. 단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래 있는 스캔이기도 하지만 특이점이 있는 곳에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스캔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이제 제 손가락이죠.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손가락을 이제 잡았으니까 이 손가락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새로 스캔해야죠. 뭐 어디서 스캔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스캔해야 손가락을 너무 잘려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손가락에서 이렇게 스캔할 수도 있겠죠. 잡아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요. 너무 밑에서부터 왔는데요. 이제 나 손가락에서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스캔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하지만 손가락에서 스캔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아까 말한 대로 스캐너는 그 특징적인 숫자라든가 모양을 보고 이어붙이게 되는데요. 손가락, 즉 연조직은 특징이 대단히 약합니다. 얘가 여기 붙여야 될지 여기 붙여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알고리즘이 여기 붙여버린 거죠, 이걸. 그래서 이렇게 스캐너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스캐너 에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했으니까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냐면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과 특이점이 없는 부분들을 아주 신경 써야 됩니다. 움직이는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전 스캔 움직였기 때문에 이전 스캔이 갈라붙지가 않죠. 그 다음에 특이점이 없는 것들은 구강 스캐너가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몰라요. 엄한 데 붙이게 되면 엄한 스캔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처럼 정말 확연해 보일 정도로 저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스캔이 잘못됐구나 새로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나와버리면은 그냥 스캔 에러인 상태에서 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스캐너가 에러 나는 상태고 정확하지 않다고 또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죠. 뭐 침, 피, 손가락, 리트랙터, 텅, 형. 요즘에는
이제 스캐너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스캐너의 성능은 기계에서는 별로 실제로 좌우 안 되고요. 지금 뭐 트리오스를 예로 들자면 2부터는 기계가 다 똑같죠. 2, 3, 4는 기계가 똑같습니다. 하드웨어는 없고요. 스캐너 성능은 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달렸다 보시면 돼요. 스캐너 소프트웨어 성능과 기본적인 초점 방식 여기서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이런 걸 처리해 주냐가 이제 좋은 스캐너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트리오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해보면은 i500도 지금 연조지 처리 능력이 최근에 한 작년 말인가 추가돼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요. 리트랙터 이런 거는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사라져요. 실시간으로. 이게 리트랙터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이제 실시간으로 아예 사라져버려요. 이제 그 정도 되는 거고. 핑거는 실시간에 사라지진 않고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블리딩, 살리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든 없는 상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으면 강제로 스캔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피해야 되는 거야. 미코사, 특히 미코사가 문제예요. 미코사가 스캔되면은 요즘에 이제 미코사를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많이 지워지는데요. 미코사가 왜 문제냐면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게 되면 내가 이 다음 걸 붙일 때 얘가 여기 있을 때 붙였는데 이제 여기 와서 부르면 이상한 데 붙어버려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코사 스캔은 미코사를 스캔한다는 걸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디지털 덴처를 많이 하게 되죠. 덴처를 더 이상 이제 예전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저희도 출력해서 만드는데요. 덴처는 아시겠지만은 보도가 잘 나와야 되죠. 보도는 다 미코사고. 그렇기 때문에 스캔에서는 디지털 덴처, 보도가 잘 나온 덴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도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때 러버 인프를 떠야 돼요. 러버 인프를 떠서 덴처를 만듭니다. 미코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뮤테이션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보여준 이런 화면은 스캔하기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움직이고 피나고. 처음에 스캔하시게 되면 이런 건 좀 포기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스캔이 되더라도 에러가 너무 많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연조직이 특히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연조직에는 좀 특이점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이점이 없다는 건 어디 붙여야 될지 모른다는 거고 어디 붙여야 될지 모르게 되면은 얘가 붙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데 붙여버리거나 즉 이런 게 붙지 않는다는 거는 스캔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스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스캐너 자체의 시간 아까 말한 대로 하나 칸인데 5, 6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멈춰버리고 스캐너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스캐너 쓰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스캔 시간이 잡아하는 겁니다. 때문에 연조직이 많다. 그럼 연조직이 특이점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일 쉬운 게 이제 보비를 찢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찢어가지고 특이점을 만들어주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이쪽이 아주 뮤코사 영역이죠.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있고 그리고 뭐 스캐너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치에서는 교합 머징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치 버컬 쪽 같은 경우는 너무 특이점이 없습니다. 평평하죠. 구치의 버컬과는 다릅니다. 구치의 버컬은 어느 정도 곡선이 있고 약간의 그루브도 있고 그런데 전체에 너무 평평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더욱이 보철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특이점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특이점을 다 만들어준 거죠. 이제 모양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만들어주면 더 좋습니다. 서로 다 특이점을 가지게 하는 거니까. 필요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특이점을 얼마나 자주 만들어야 되냐라는 걸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구강 스캔할 때 아까 카메라 영상이 있죠? 그 카메라 영상에 항상 특이한 포인트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든 간에. 즉 예를 들자면은 얘와 얘 사이를 넘어갈 때는 다 스캔마디인데 얘와 얘 사이를 넘어갈 때 이미 특이하냐 할지 않은 포인트, 연조직 포인트가 오게 되죠. 이런 게 좀 특이하다고 했었는데 이건 약간 변형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특이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사이가 더 이상 특이한 포인트가 안 오도록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물론 여기 만들어 줘도 되고요. 이제 여기 만들어 줘도 되고 원하시는 데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특이하고 움직이지 않는 포인트들을 계속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스캔이 일관성 있고 좋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러그에다가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제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러그에다 만들어가지고 이건 좀 이따 케이스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릴라이블리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 주요 내용을 파란색으로 만드는 게 뭐로 만드는 전 블루 레진으로 만들었어요. 블루 레진으로. 예.